이 가격으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나? 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그리고 마지막 Focus on the Customer의 에피소드인 Competitive Price to Win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인 바로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단순히 가격을 얼마로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Price to Win이란 가격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가격과 역량의 그 밸런스를 역산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라이스 투 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지? 경쟁사가 쓰는 것보다는 더 싸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APMP 원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Competitive price to win results are never just a number. 입찰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은 바로 가격표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최저가나 복수액가 등의 그런 거는 예외사항이죠. 고객은 가격과 함께 기술의 역량, 관리 방식, 과거 수행 경험, 그 다음에 리스크, 신뢰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보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capability, 역량, 그리고 cost 포지션, 가격 전략, 그 절충한 이 적정한 역량과 가격을 말하는 거죠. 어떤 업체는 가격은 낮지만 수행 리스크가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가격은 높지만 고객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를 더 잘 충족할 수가 있겠죠. 즉 프라이스 투 윈은 최저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가격과 역량을 조합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찾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프라이싱과 컴피티티브 프라이스 투 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네, 프라이싱은 내부 작업, 그리고 솔루션의 원가가 얼마인지, 인건비와 재료비, 간접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진을 부실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에 낼 것인가? 근데 반면에 Competitive Price to Win은 외부 관점의 분석입니다. 즉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 거지? 경쟁사는 어떤 솔루션으로 낼까? 경쟁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쓸 것 같지? 등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가? 프라이싱은 제한 가격을 만드는 작업이고 CPTW는 그 전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포지션을 찾는 작업입니다.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 프라이싱은 내부에 그런 제한 가격을 만드는 작업이고 CPTW, 즉 Competitive Price to Win의 줄임말 CPTW는 그 전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할 포지션을 찾는 작업입니다. 우리 내부 원가 계산만 보고 이 가격이면 되겠지 라고 판단하면 고객과 경쟁사가 만드는 실제 이 게임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CPTW는 코스트와 프라이스만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것을 Big S 솔루션이라고 표현해요. 예. 여기에는 기술, 관리, 과거의 레퍼런스, 비용,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테크니컬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제시하는가,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패스트 퍼포먼스는 이전에 무엇을 수행했고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그 다음에 코스트 앤 프라이스는 이 전체 솔루션이 고객에게 얼마로 평가가 되는가. 이 네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술 범위를 줄이면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고객이 보는 가치도 함께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관리 인력을 강화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거고, 강력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고객이 조금 높은 가격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입찰을 할 때 처음 레퍼런스가 좋아서 약간 가격을 높게, 그리고 강력한 레퍼런스를 항상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전략별로. 그래서 원문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부릅니다. Price is more than cost plus profit. It is a reflection of strategy. 가격은 원가에 이익을 붙인 숫자만이 아닌 거죠.
가격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CPTW는 감으로 맞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경쟁사는 아마 이 정도로 들어올 것 같아. 고객은 아마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런 직감만으로는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CPTW는 두 가지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고객은 무엇을 가치로 보고 있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가. 예산은 어디에서 오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평가가 뭐 최저가인지, 그 다음에 품질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둘째로는 컴피티티브 인텔리전스. 경쟁사는 누구고 어떤 솔루션을 낼 거고 그들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정보가 모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 하지만 이런 데이터 만드는 부족하죠. 이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액셔너블한 인텔리전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CPTW는 숫자를 맞히는 보고서가 아니라 리더십과 제안팀이 계속 갈 것인가, 좀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드롭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정보인 거죠. CPTW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립성. 캡처팀, 프리세일즈 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입찰은 무조건 참여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솔루션을 좀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강점을 크게 보고 약점을 작게 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는 이런 확신이 팩트를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한다. 고객도 우리를 좋게 볼 것이다. 경쟁사는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이 불편한 진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PTW는 캡처, 사전 영업, 솔루션 만드는 거, 프라이싱, 우리의 가격 전략과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잘한다고 믿는가가 아니라 고객과 경쟁사가 실제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원문에서도 성공 조건으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향이에요.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대치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내부 문화예요. 그래서 CPTW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경쟁 기반 수주 가격 전략, 즉 CPTW는 보고서 한 번 쓰고 끝내는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초기 시장 판단부터 수주 복귀까지 계속해서 갱신되는 바로 살아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경쟁사 대비 우리의 틈새 시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 기회가 보이면 대략적인 좀 거시적 가격 예측을 들어가고요. 이때는 과거 낙찰 데이터와 고객의 예산, 그리고 경쟁사의 성향 등을 분석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적정 가격대를 찾고 이 사업에 진짜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후 요구사항이 명확해지면 본격적인 상세 가격 설계를 시작합니다. 경쟁사의 솔루션을 가정하고 원가를 세부적으로 모델링해서 고객의 평가 기준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단계이죠.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속성이에요.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경쟁사가 바뀌거나 우리 팀 구성이 바뀐다면 무조건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주가 끝난 뒤에도 실제 낙찰가와 차별 요소를 비교해서 5단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이 전략은 그냥 한번 하고 끝, 멈춰있는 문서가 아니라 이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업데이트 돼야 하는 우리 회사의 수주, 에이전트, 요즘 말로 에이전트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CPTW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고객 정보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보면 부족해요. 그 요구를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퍼튜니티. 이 사업은 무엇을 하려는 건가? 왜 지금 필요한가? 명시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이 숨은 요구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펀딩. 예산은 어디에서 오고 규모는 얼마인가? 그중 실제 낙찰가는 수용 가능한 정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people and roles.
누가 요구사항을 정의하는가, 누가 평가하나, 누가 예산을 만드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밸류에이션. 고객은 최저가를 선호하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 이런 정보들이 모여야지 고객의 진짜 가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원문 표현을 빌리자면 이 표를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뉴스, 유캔 뉴스가 필요합니다. 즉 의사 결정에 쓸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스 투 컴핏과 프라이스 투 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컴핏은 초기 단계의 탑다운 분석이에요. 아직 요구사항이 상세히 나오기 전,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같은 고객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어워드를 했는가, 경쟁사들의 추천률은 어떠했는가, 예산 대비 낙찰가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 분석은 초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고할지 노고할지 초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판단해 주는 거죠. 반면에 프라이스 투 윈은 요구사항과 평가 방식이 더 명확해진 뒤에 버텀업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이때는 경쟁사별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장합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필요한 코스트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관리, 그 다음에 퍼포먼스, 레퍼런스 같은 넌 코스트 요소가 고객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라이스 투 컴핏은 초기 경쟁 가능한 범위를 보는 작업이고요. 프라이스 투 윈은 이 기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표로 해야 할 포지션을 우리가 봐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이 가격으로 이길 수 있나? 오늘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경쟁사가 만드는 이 게임판에서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포지션은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첫째는 커스터머 밸류,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 둘째, 컴페티터 비헤이비어입니다. 경쟁사는 어떤 솔루션과 가격 전략으로 들어올 것인가. 셋째는 capability cost trade off입니다. 고객은 역량과 비용의 균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만나야 프라이스 투 윈 포지션이 보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실수도 분명합니다. 프라이스 투 윈을 단순 숫자로 생각하는 것, 한번 분석하고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우리 내부 프라이싱과 CPTW를 혼동하는 것, 경쟁 분석 없이 PTW를 하려고 하는 것,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분석 자체를 탓하는 것. CPTW는 불편한 진술을 다루는 작업 그 자체입니다. 목표 포지션이 우리 사업 목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루션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노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기는 가격은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니에요. 고객이 보는 가치와 경쟁 구도를 통과할 수 있는 가격과 역량의 균형입니다. 오늘 강의로 이제 이 포커스 온 더 커스터머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총 11번의 강의를 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보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고객의 핫 버튼을 읽고 피처스를 베니핏을 바꾸고, 베니핏을 디스크리미네이터 차별화로 만들고, 팀 스테이트먼트로 제안서에 반영시키고, 프루프 포인트로 그 주장을 증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격과 역량의 포지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화부터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Create Deliverables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관점에서 전략과 메시지와 가격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다뤘다면, 다음부터는 그 전략을 실제 제안서 산출물로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에피소드는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입니다.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추적하고 제안서 작성의 기준선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